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입니다. 1월 10일 저녁 6시 반입니다. 요사이 속 시원한 이야기를 연일 터뜨리고 있는 분이 정치인이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기업인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늘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아주 멋진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멸공의 의미가 뭔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조건에서 살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존재 의미가 뭔지, 한국인의 삶의 양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로 고민 없으니 정치 운운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의 멸공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사업하는 집에서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진로 고민 없으니 정치 운운하지 말라.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근데 쟤들, 북한입니다. 쟤들이 미사일 날리고 핵무기로 겁주는데 안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 북한 리스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흔히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사업하면서 얘네 때문에 외국에서 돈 빌릴 때 이자도 더 주어야 하고 미사일 쏘면은 투자도 다 빠져나가는데 당해봤나? 어떤 분야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보험 할증이 있는데 이유가 전쟁 위험과 지진 위험 때문이다. 들어봤나? 그러면서 자신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는 걸 가지고 멸공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고 6.25 안 겪었으면 주둥이 놀리지 말라는데 그럼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은 입 닫고 드세요, 이런 뜻이냐? 내가 직접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로서 당연한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군대 다녀오면 남의 키와 몸무게 함부로 막 공개해도 되나?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라고 덧붙였습니다. 멸공은 누구한테는 정치지만 나한테는 현실이다. 왜 코리아 디스카운팅을 당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업가는 사업을 하고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 된다. 나는 사업가로서,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매일을 맞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내 일상의 언어가 정치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하는 감, 내 갓건을 어디서 매야 하는지 눈치 빠르게 아는 센스가 사업가의 자질이라면 함양하겠다고 썼습니다. 헌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멸공하도록 국민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은 영토가 어디냐? 헌법 제4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지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제4조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말은 줄이면은
북한을 자유통일해가지고 북한도 민주공화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조, 3조, 4조를 합치면 이게 국가의지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지이자 국가 목표입니다. 국가의지는 자유통일입니다. 즉 북한 노동당정권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싹 정리하고, 그러나 전쟁하지 말고 싹 정리하고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켜서 헌법 제1조가 천명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 라고 딱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 등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들어라.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을 헌법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적화 통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새 자유통일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자유통일이란 말도 쓰지 않아요. 정체불명의 평화통일, 연방제통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공이 없어져 버린 거죠. 멸공은 헌법의 명령인데 멸공통일이란 말을 하다가 어느새 설거머리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멸공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욕설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국회의원은 민주당이겠죠. 물론 정용진 부회장에게 말 조심하라. 그렇게 하면은 중국을 자극한다. 아니, 멸공 우리 헌법대로 하겠다는데 중국을 왜 자극합니까? 물론 중국 공산당 정권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을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인, 요사이는 중국이라고 부르죠. 중국 공산주의도 사실은 역사 발전에 따라서 사라져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여유는 없으니까 북한 공산주의는 확실하게 끝장내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간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도 멸해야 한다는 말이 이 멸공 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이 아주 나쁜 사람들,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수구 세력, 사대주의 세력,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계급 투쟁론을 갖고 먹고 사는 요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이 절절하게 이야기했던 대로 이것은 기업인으로서는 현실입니다. 북한 때문에 외국에서 돈 빌릴 때도 이자를 더 많이 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도발은 기업인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멸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공은 애국입니다. 멸공은 헌법입니다. 멸공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멸공에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 정용진처럼 공산당과 싸운 적 있느냐?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럼 당신은 민주투사가 아니네. 가짜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반드시 공산당과 싸워야 한다.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하는 것은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를 자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사이다 발언, 내일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